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평소에 음식관리 그리고 운동관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도 또는 체중 감량을 해도 당뇨 졸업이 안 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중 감량을 해도 당뇨 졸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당뇨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당뇨병과 비만 통계를 좀 볼 텐데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비만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3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상을 살펴봐야 되고 대략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른 당뇨라는 게 뭐냐? 마른 당뇨는 비만하지 않은 당뇨를 말합니다. 비만한 당뇨 이 세 개를 뺀 나머지가 마른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만 당뇨가 절반, 마른 당뇨가 절반이기 때문에 비만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왜냐하면 전체 중에 절반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 감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당뇨스쿨에서 했었죠.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논문과 통계들을 좀 쪼개서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펀메드라는 논문을 찾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E형 당뇨병 그리고 관해라고 영어로 적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665개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많은 당뇨 관해에 대한 논문들이 검색이 됐고, 실제 아직까지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돼 라는 의견이 더 강하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합병증도 오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뇨가 언젠가는 관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해에 관한 논문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논문들만 몇 개 살펴볼게요. 우선 관해 기준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입니다. 관해 기준은 세 가지가 있더라 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거든요. 관해 기준을 정의한 그런 논문이고요. 당뇨병 관해에 관한 논문들을 검색을 해서 중복된 걸 제외했더니 6,772개가 있었고, 그 중에 이런저런 걸 다 제외하고 178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관해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더라. 세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 하나는 당뇨약을 먹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먹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말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당뇨병 관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당뇨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먹지 않은 상태에서 6.5% 미만이면 나 당뇨 관해했다, 당뇨 졸업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주로 외국에서 당뇨병 관해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거의 다 체중 감량에 관한 연구입니다. 에디션 캠브리지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당뇨병 진단을 이제 막 받은 40에서 69세 성인 867명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이 관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거고요. 867명 중에 30%가 257명이 당뇨병을 관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1년 이내에 체중을 10% 이상 감량을 했더니 체중 감량을 하지 못한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1.77배, 약 2배 정도 더 관해를 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막 당뇨를 진단받은 상태에서 체중 감량을 했더니 당뇨병 관해가 한 2배 정도 더 많이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그 다음 연구도 다이렉트라고 해서 Diabetes Remission Clinical Trial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뇨병 관해에 대한 연구인데 체중 감량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거든요. 논문 어떻게 했는지 보면 일단 영국에서 시행을 했고, 그룹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집중적인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받았고, 한 그룹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당뇨 관리만 받았던 그룹입니다. 집중적인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은 저열량 포뮬러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칼로리를 적게 먹고, 포뮬러 식사가 뭐 가루, 음료 이런 형태의 식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게 먹으면서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의 무려 46%가 당뇨병을 관해하더라. 그리고 특히 15kg 이상을 감량한 사람의 86%가 당뇨병을 관해하더라. 근데 이들의 몸무게가 약 100kg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체중 감량이 관해에 도움이 됐다, 이런 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럼 우리나라도 체중 감량을 한 10% 하면 거의 50%에 달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을 관해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비만 1도, 2도, 3도가 요 세 가지 색상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비만 기준은 BMI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눈 걸 BMI라고 하는 거거든요. BMI가 25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는 BMI가 30이 넘어야 비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 2도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비만 1도가 30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BMI가 30이 넘어야 비만, 30 안 넘으면은 뭐 과체중, 정상체중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만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그제서야 비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35가 넘어야 2단계, 40이 넘어야 비만 3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고도 비만이 많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그러면 BMI가 40 이상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5만 넘어도 비만 1도로 분류가 되고요. 30이 넘으면 미국은 비만 1도로 분류가 됐었는데 2단계 비만이 되는 거고 35가 넘어야 3단계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우리나라는 비만 1도, 2도, 3도 중에 1단계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만 당뇨라고 해봐야 비만 1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비만한 정도가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로소 여기랑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비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나눠봤어요. 이렇게 미국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만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9.4랑 2.1을 더하니까 11.6이잖아요. 이 두 그룹이 미국에서는 비로소 비만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입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비만 기준만 가지고는 내가 비만이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 비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0% 감량한다, 뭐 15% 감량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당뇨병을 관해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하기 때문에 BMI가 낮아도 건강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어서 30이 아니라 25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비만 정도가 미국에 비해서는 심하진 않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한 11% 정도만 비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만으로는 당뇨병 관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음식이랑 운동만 가지고 부족하다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당뇨스쿨에서 항상 강조하죠. 수면과 스트레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 운동은 내가 한 80% 정도 지킨다 생각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한식 위주로 드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면, 또 일찍 자서 많이 자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뭐 명상이든 아니면 종교 활동이든 아니면 취미 활동이든 스트레스 관리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유명한 배우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스트레스만으로도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음식, 운동만 나의 당뇨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문제도 나의 당뇨에 영향을 줬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생활관리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문제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에 당뇨스쿨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장부 원인이 있죠. 하나가 심장, 그리고 간, 소화기입니다.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 불면증이 좀 많으신 분들,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심장이 약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심장을 치료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서 당뇨를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눈이 잘 충혈이 된다거나, 아니면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틈이 자꾸 생기고 거칠거칠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도 피곤하거나 종아리 쥐가 잘 나거나,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간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혈당이 안 잡히거든요. 간을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또 직접적으로 음식물을 대사하는 건 소화 기능이잖아요. 소화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되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소화기 문제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형 당뇨인데 혈당이 안 잡히는 거는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내적인 장기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 이 얘기들을 당뇨스쿨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저희는 치료를 할 때 혈당 개선탕이 어떤 거에 기반이 되어 있냐면, 간 기능만 안 좋은 분들, 근데 간은 기본적으로 다 끼고 있거든요. 간 기능만 안 좋은 분들, 그리고 간이랑
심장이 약한 분들, 간이랑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 이런 조합에 따라서 한약 처방을 달리 합니다. 혈당 개선탕이라는 이름으로 간, 심장, 소화기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만 있는지 두 개만 있는지 세 개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맞춤 처방으로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새는 생각보다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시펙타이드라고 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보는 건데 1이 넘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데 1 미만으로, 특히 0.6 미만이면 거의 양방에서도 1형 당뇨로 분류할 정도로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건데 0.22, 0.69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더 안 잡히는 거거든요. 갈수록 췌장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시펙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농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진 분들을 위해서 혈당 개선탕 뿐만이 아니라 이런 췌장 재생환을 만들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드시고 아까 0.22, 0.6 얼마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이 계속 1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췌장이 지칠까봐 걱정되시는 2형 당뇨뿐만 아니라 췌장이 이미 지쳐버린 1.5형이나 1형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췌장 재생환을 드시고 췌장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좀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약적 치료 문의는 1644-5178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중 감량만으로 당뇨를 관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번 살펴봤고요. BMI라는 개념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문을 가지고 더 재미있게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함축적으로 짧게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그리고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1644-5178로 문의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